제주도와 도의회가 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보조금을 둘러싼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최근 준공된 아파트 입주가 중단돼 입주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사 지연 책임을 놓고 시공업체와 시행사가 대립하면서 입주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주택 수요가 늘면서 자연 녹지가 난개발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를 고려해 새로운 택지를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차별화된 경관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도시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독특한 경관을 지켜온 일본 교토의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지난해 민간단체와 지역구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놓고 예산 전쟁을 치렀던 제주도와 도의회가 이번엔 보조금 지원 규정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내년 예산 편성 작업도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예산안 부결 사태라는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던 지난해 예산 심사. 도의회는 심사 과정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을 증액했지만 제주도가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요구하면서 파행을 빚었습니다. 결국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보조금 지원 규정을 바꾸기 위한 조례안 심사에서도 기싸움은 재현됐습니다. 제주도가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업에만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개정안을 분야별로 90여 건이나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은 사실상 도의회가 요구하는 사업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라며 반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옥시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응? 웬만한 데는 안 주겠다 이겁니까? 그런 의미도 내포가 돼 있어요, 사실은. 개정이 안 되면 내년 예산이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식으로 좀 언론에 흘리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니에요. 제주도는 지난해 말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어쩔 수 없다며 조례안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입법 취지에 맞게 그 중앙정부의 해석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게 저희들 기본 입장도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결국 도의회는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수정한 뒤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둘러싼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다음 달에 시작되는 새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갈등이 재현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도 수자원본부가 상수도 누수율을 속인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열린 수자원본부의 특별 업무보고에서 김태석 의원은 누수율 통계 조작이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밝히기 위해 감사위원회에 특별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경용 의원은 수자원본부가 도의회에도 허위 정보를 제출했는데도 감사위원회가 경징계에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고가의 공동주택 분양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한 아파트의 시공사와 시행사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면서 입주가 중단돼 입주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지난달 준공된 아파트. 건물 곳곳에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이달 초 시공업체가 입주를 중단시키면서 전체 700여 세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411세대가 들어오지 못한 상황. 이 때문에 잔금까지 치른 입주자들도 집 열쇠를 받지 못해 이사를 미루거나 인근 리조트에 머물고 있습니다. 등기를 해도 키를 못 준다 하고 등기를 안 하면 또 뭐 나중에 혹시 재산상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이게 너무 이게 의견이 분분하니까 너무 막막해하고 지금 며칠째 계속 왔어요. 한 일주일을. 이 아파트의 당초 입주 예정일은 지난 3월. 하지만 준공이 5달이나 늦어지면서 누구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는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시공업체는 시행사 측에 추가 공사 비용으로 150억 원을 요구했지만 시행사는 시공업체에 공사 지체 보상금으로 30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의 지체 상금이 발생한 부분도 시공사의 잘못이 아니고 시행사가 골조 공사를 했습니다. 자기들 책임하에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고
저희 시행사 입장에서는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시공사를 최대한 협조를 했는데 협조를 하여도 5개월이나 지체됐으니 저희도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죠. 입주민들은 시공사와 시행사 모두 책임이 있다며 공사 지연과 설계 변경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시행사의 공사 다툼으로 애꿎은 입주민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가 늦어지면서 올해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고사목 제거 시한이었던 지난 4월까지 3만 그루를 제거하지 못했고 5월 이후에도 5만 8천여 그루가 추가로 말라 죽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은남 의원은 재선충 방제 예산이 바닥나자 산림청이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정부가 국비를 확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도시의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지정된 곳이 자연 녹지입니다. 하지만 인구가 급증하고 주택 수요가 늘면서 자연 녹지에도 건물이 들어서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소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제주시 연동 민오름 부근에 공동주택이 최근 들어섰습니다. 오름 부근의 또 다른 공동주택은 건축공사가 한창입니다. 구제주와 신제주의 완충지대로 남았던 제주시 오라동 자연녹지에는 최근 개발붐에 편승해 다세대 주택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의 건축 허가는 지난 2012년 585건에서 2013년엔 569건 그리고 지난해 696건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인구 증가로 주택 수요가 늘고 건축 규제는 완화돼 자연 녹지가 난개발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3층 규모의 건축을 허용하다가 4층으로 완화해 줬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외곽 지역에 이런 공공주택들이 빌라형 공공주택들이 들어서면서 특히 자연 녹지에 주택이 들어서면 교통과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도 필요해 제주도의 재정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택지를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에서 필요한 가용지를 확보해서 기존 시가지 인접한다든지 그런 형태를 계획개발을 유도해 주는 것이 인구 증가와 주택 수요 증가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자연 녹지 난개발로 인한 부작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최근 대규모 개발로 제주만의 독특한 경관이 사라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제주 MBC는 창사 47주년을 맞아서 차별화된 경관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국내외 도시들을 취재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지역 주민들이 독특한 경관을 지켜온 일본 교토의 사례를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8대째 도자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다카시 씨. 가업을 이어가며 115년 된 가게 건물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사 도시 교토의 풍광을 유지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それがゆくゆくはその京都自体の街の魅力を高めることになりますし、その地域全体の価値を上げるということにもなると思います。 좁은 골목길에 전통 가옥이 줄지어 있는 본토초 거리. 600m도 채 안 되는 골목에 350여 개의 가게가 들어서 있지만 현란한 네온 사인이나 형형색색의 간판은 보이지 않습니다. 京都特有のその建物ですね、の軒先がねの空間が非常にはっきり出てくるようになったんで、景色としてはより良くなったということで逆に観光の方とか、外人さんも含めてなんですけど、非常に多くなったというふうに感じます。はい。 1990년대 버블 경제 이후 교토에는 초고층 맨션들이 들어서면서
전통적인 풍광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교토 시민들은 지난 2007년 건축물 고도를 15m까지 낮추는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경관 규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むしろ京都の資源がきちんと残っていくことの方が京都の商売をされる方々にとってもメリットがあるということなので 건축물은 사유재산이지만 경관은 공공재산이라는 신념이 한 해 4,800만 명의 관광객이 교토를 찾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추자도 부근 해상에서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 사고의 사망자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제주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오늘 오전 9시쯤 제주시 추자면 하추자도 남동쪽 5km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이 돌고래호 탑승자였던 53살 장모 씨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의 사망자는 12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6명으로 줄었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실종자 수색에 무인 항공기인 드론을 투입해 해안 절벽 등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촬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세월호 화물 적재량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항운노조 위원장 58살 전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과적 등 선박 안전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해진 해운 등 관련 업체 관계자 11명에게 징역 3년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4명에게는 집행유예를 구형했는데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2일에 열립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